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생명과학 수업하는 차연입니다. 간략한 제 소개고요. 저는 현재 대치와 분당 그리고 송파에서 생명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생명과학의 특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또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정생명과학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계정생명과학은 암기 과목 아닌가요? 할만할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정생명과학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계정생명과학을 단원별로 좀 설명을 드릴 때 단순히 쉽다 어렵다 보다는 체감 난도와 핵심 사고 유형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체감 난도는 별 하나부터 5개까지 별 5개는 최상위권 학생들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운 문항이 출제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 사고 유형은 개념 연결형과 자료 해석형 그리고 알고리즘 추론형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알고리즘 추론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개념을 가지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를 잠시 확인하시면 이제 이런 문항이 알고리즘 추론형 문항이 되겠는데요. 원리를 기반으로 사고를 확장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계정생명과학의 단원 구성을 보시면 개념의 인지와 연결 관계를 알고 있는지 묻는 개념 연결형과 이 개념을 다양한 그래픽 자료에 적용시키고 응용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자료 해석형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고요. 개정 전과 후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 생명과학의 이제 핵심이자 부담이었던 유전 단원의 상당 부분 축소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생명과학이 조금 쉬워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제가 2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1년 과정으로 진행됐던 과목이 현재는 이제 한 학기로 축소되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시험 때마다 준비해야 되는 밀도는 오히려 좀 더 높아졌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2번째는 고난도 문항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이 자극의 전도와 전달은 현재도 고난도 심화 추론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전 파트에서 세포 분열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추론형 문항을 대비해야 되는 부담감 역시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되는 밀도와 강도는 현재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학생들의 1학기 중간고사에는 1단원과 2단원 중반부까지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중간고사의 가장 큰 변별 포인트는 역시 자극의 전도와 전달 파트입니다. 해당 파트는 현재도 고난도 추론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단순 계산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단계적으로 풀이를 학습하는 연습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이제 기말고사에는 유전 파트가 포함이 됩니다. 이 유전 파트가 일부라도 포함이 되는 순간 1등급 커트라인과 평균이 동시에 낮아지는 어려운 시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 생명과학 2에 있었던 진화 파트가 또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작정하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까지 좀 건드리기 시작하면 공부하고 암기해야 될 양이 너무 많은 단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좀 주의를 하시고 밀도 높은 자료 정리가 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그래픽 자료 해석을 연습하시는 경험이 필요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은 개념을 단원별로 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로 설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제 수업에서는 이것을 매핑이라는 방식으로 다루고 있고요. 이 매핑은 개념의 연결과 이해를 비롯해서 풀이의 분석과 흐름을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서 정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저는 이제 학생이 문제를 틀렸을 때 바로 고쳐주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부터 시작을 했는지, 그 생각 다음에는 어떤 생각으로 넘어갔는지
개념의 연결이 어디서 이어졌는지를 저와 함께 되짚어 보고요. 이 사고 과정이 누적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 매핑이라는 방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를 빠르게 구조화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매 시험에 타임어택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풀이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학교 자료의 분석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문제를 푸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해석과 가공한 문제 그리고 변형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오답 수정과 보완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1점 차이로 등급의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감점을 방어하기 위해서 수행평가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학교 부교재 또는 학교 자료를 제가 이제 분석하고 직접 풀이해서 학생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사안을 반영해서 이번에 진행하는 내신 대비 수업에서는 매핑을 바탕으로 정교한 사고 흐름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또 최고난도 문항을 통해서 이론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제 문제를 많이 푸는 학생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구조화할 수 있는 학생으로 만드는 게 제 수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제가 직접 제작한 자체 개념서로 진행이 되고요. 학생들에게 매주 이제 공통 주간지가 배부됩니다. 그럼 테스트지와 이제 주간지를 걷어서 어떤 유형을 주로 틀리는지, 현재 성취도는 어떠한지 저희가 반영해서 개별 추가 자료를 배부하고요. 이 개별 추가 자료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 때 저와 함께 수행하고 점검하게 됩니다. 이게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컨텐츠고요. 우선 이제 수업 녹화 영상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손글씨 풀이 영상이 매번 제공됩니다. 이 글로 적힌 해설지가 학생들의 사고 흐름을 따라가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손글씨로 어떤 조건부터 체크를 하는지 그 다음 시선은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학교별 부가 영상이라던가 요약 영상 같은 것을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차연 수업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제 수업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는 못 들어본 학생은 있어도 한 번 듣는 학생은 없다입니다. 우선 저는 생명과학 전공자입니다. 생명과학에서 왜 이 개념이 여기에 나왔는지, 이 다음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인지 전공 기반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수업의 시그니처인 이제 매핑 방식을 통해서 개념을 구조화시키고 풀이에서는 답으로 가는 가장 최단 경로를 함께 설명합니다. 개념을 구조화하고 풀이 알고리즘을 습득하는데 최적화된 수업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학생들이 저를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질문을 통해서 이 학생이 지금 어느 지점에서 오류가 생겼는지, 어떤 사고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해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과 보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굉장히 또 감사한 피드백이고요. 제 관리 프로그램의 첫 번째 목적은 학생들이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흐름을 수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매 시간 테스트지와 주간지를 걷어서 오답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추적을 하고요. 약점을 찾아내서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과 제가 소통하는 채널이 따로 운영 중이고요. 또 하나는 학생과 저와 조교팀 이렇게 소통하는 채널이 이제 별도로 운영 중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보통 그 채널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제시받고 있고요. 저희 조교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수업을 직접 들은 이제 제자들 출신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기준과 같은 언어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면과 비대면 클리닉 동시에 운영 중이고요. 학생들과 스케줄을 조율해서 효율적인 습득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알고리즘 추론형 문항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신경 자극 전도와 전달부터 진행합니다. 매주 누적돼서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고요. 점진적으로 사고 체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조 없이 시작하면 시험에서 흔들립니다. 알고리즘이 없으면 시험에서 불안해집니다. 구조를 갖추고 알고리즘을 습득하면 시험의 형태가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생명과학을 구조로 설계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필요한 시기라면 자연생명과학이 그 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연구실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카카오톡에 자연과학탐구 검색하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뜹니다. 그쪽으로도 궁금하신 부분 남겨주시면 역시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